여러분, 1945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수십 년간의 억압에서 마침내 벗어나 해방을 맞이한 한국. 하지만 그 기쁨의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낡은 질서는 무너졌지만 새로운 질서는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거대한 혼돈의 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이 격동의 한복판에서 정말 기가 막힌 한 남자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방삼복이라는 인물입니다. 온 나라가 독립의 감격으로 들썩일 때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런 우라질, 독립이 배부롱! 이라면서 오히려 손님이 줄었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해방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구두 닦는 장사에 손님만 끊기게 한 아주 귀찮은 일일 뿐이었던 거죠. 자, 그럼 대체 어떻게 이 보잘것없던 구두 닦기가 하루아침에 미스터방이라는 거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기막힌 출세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냥 코핏돌이 구두 닦기 방삼복이었는데 오늘은 미스터방입니다. 직업은 미군 장교 통역관, 사는 곳은 으리으리한 대저택.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모두가 설설기는 권력자가 된 거죠. 그럼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뭐 대단한 게 있었을까요? 전혀요. 그의 출세 공식은 진짜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첫째, 낡아 빠진 양복 하나 구해 입고, 둘째, 길에서 제일 만만해 보이는 미군한테 접근해요. 그리고 셋째, 어깨너머로 배운 엉터리 영어 몇 마디를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진짜. 시대를 읽고 기회를 딱 잡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군 장교의 통역관이 됐습니다. 이제 동네 새로운 실세가 된 거죠. 과연 이 권력의 맛이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미스터방은 그 혜택을 아주 제대로 누리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잡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손에 넣은 게 뭘까요? 바로 집입니다, 집. 그것도 그냥 집이 아니에요. 어제까지 허름한 집에서 살던 사람이 에스소이 덕분에 일본인 고관대작이 살던 정원이 딸린 으리으리한 저택, 이른바 적산가옥의 주임이 된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는 정말 아무 상관없이 얻은 부와 지위, 그 첫 번째 상징물이었죠.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옷을 빼입고 좋은 집에 산다고 사람이 바뀌나요? 천만에요. 본성은 그대로입니다. 맥주 마시고 거품은 손등으로 쓱 닦고 안주는 손가락으로 집어먹고 삐뚤어진 코를 벌렁거리면서 잘난 척은 또 엄청나게 해요. 작가는 일부러 이런 천박한 모습을 더 과장해서 보여주거든요. 이걸 문학용어로 희화화라고 하는데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텅 비었다. 이걸 아주 제대로 비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미스터방이 권력의 맛에 흠뻑 취해 있을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의 과거에서 온 유령 같은 존재죠. 이 만남을 통해 해방된 조국에서 운명이 어떻게 뒤바뀌었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 손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친일파라는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해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붙어서 부와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죠. 그랬던 이들이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바로 그 친일파 중 한 명인 백주사가 미스터방을 찾아온답니다. 이 사람은 미스터방의 고향에서 아주 악질로 유명했던 지주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방삼복 같은 사람은 정말 벌레 보듯 했을 텐데 세상이 바뀌니까 어떻게 됐나요? 모든 걸 잃고 이제는 그 구두 닦기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정말 완벽한 인생 역전이죠. 물론 겉으로는 아이고 미스터방 나으리 하면서 온갖 아양을 떱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떨까요? 이 건방진 놈. 2달 전만 해도 내가 저놈 뺨이라도 후려쳤을 텐데 하면서 이를 갈고 있죠. 겉과 속이 다른 이 모습을 통해 두 사람의 권력 관계가 얼마나 완벽하게 뒤집혔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백주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미스터방이 가진 미국 백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되찾고 원수를 갚는 거죠.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져요. 어제의 권력이었던 친일파가 오늘의 권력인 외세에 기생하는 기회주의자에게 다시 빌붙으려고 하는 꼴이니까요. 자, 백주사의 아첨에 술까지 들어가니 미스터방의 기분은 하늘을 날아갈 듯 합니다. 오만함이 그야말로 극에 달하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어이없고 웃긴 몰락 장면이 준비됩니다. 술기운에 아첨에
완전히 취한 미스터 방은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압니다. 내가 말이야 말 한마디면 미군 헌병 1000명도 부를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죠. 이제 자기가 가진 힘이 진짜 자기 것인 줄, 그것도 절대적인 힘인 줄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미스터 방이 되고 나서 생긴 아주 고상한 습관 하나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바로 술 마신 뒤에 양치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사소한 습관이 그의 발목을 잡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이 교양 있는 양치질이 과연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자, 드디어 하이라이트입니다. 미스터 방이 2층 발코니에서 기분 좋게 양치질을 하고 그 물을 퇴하고 뱉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래, 바로 그 순간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바로 그의 권력의 근원, S소이가 집에 막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양침물이 S소이의 얼굴에 정확히 명중하죠. 정말이지, 이보다 더 기가 막히고 굴욕적인 타이밍이 있을까요? 결과는요? 뭐 볼 것도 없죠. 머리끝까지 화가 난 S소이의 어퍼컷 한 방,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미스터 방의 짧디 짧았던 권력은 그렇게 정말 허무하게 막을 내립니다. 결국 자신에게 힘을 빌려줬던 바로 그 존재에 의해 파멸을 맞이한 거죠. 그의 권력이 얼마나 모래성 같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운 나쁜 기회주의자의 웃긴 이야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소설이 지금까지도 고전으로 읽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날카로운 풍자,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작가 채만식은 풍자의 대가로 유명하죠. 그는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들을 꼬집는 풍자를 사용하고요. 또 미스터 방의 촌스러운 행동처럼 인물을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희화화 기법도 탁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압권은 아이러니죠. 온 세상을 다 가질 것 같던 권력자가 고작 양치질하다 뱉은 물 때문에 망한다는 설정, 이게 바로 아이러니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방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해방이라는 그 거대한 격동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겪었던 혼란과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같은 작품입니다. 핵심은 이거죠. 첫째, 남의 힘, 특히 외세에 기댄 권력은 이렇게나 허무하다는 것. 둘째, 혼란한 시기일수록 자기 이익만 챙기는 기회주의자들이 판을 친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도 더 전에 쓰인 소설이지만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혼란스러울 때 과연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소외되는 걸까요? 그리고 진정한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시대를 관통하는 이 질문을 곱씹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